동물과 대화하고 싶다. 인류가 수천 년간 꿈꿔온 일입니다. 내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 때 무슨 생각을 하는지, 고양이가 새벽에 울 때 정말 배가 고픈 건지 우리는 늘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AI가 동물의 모든 언어를 완벽하게 번역해 준다면 처음에는 감동적일 겁니다. 반려동물과 진정한 대화를 나누고 유기동물 문제가 해결되고 멸종 위기종 보호의 혁명이 일어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매일 2억 마리의 닭이 도축됩니다. 분당 14만 마리. 그 순간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듣게 된다면요. 도축장에서 울려 퍼지는 830억 개의 목소리. 그 비명이 모두 번역된다면 인류는 그 소리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동물 번역 AI. 이것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2030년 실리콘밸리의 한 스타트업이 역사적인 발표를 합니다. 동물 번역 앱. 오늘부터 전 세계 무료 배포. 앱 이름은 닥터 두리틀. 스마트폰을 동물에게 갖다 대면 AI가 실시간으로 그들의 울음소리, 몸짓, 표정을 분석해 인간의 언어로 번역해줍니다. 출시 첫날 다운로드 수는 10억 건을 돌파합니다. 전 세계가 열광합니다. SNS에는 반려동물과의 대화 영상이 폭발적으로 올라옵니다. 엄마, 오늘 산책 더 하고 싶어요. 저 사람 싫어요. 냄새가 이상해요. 왜 매일 같은 사료만 줘요? 사람들은 웃고 감동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이 기술이 반려동물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물원의 동물들, 실험실의 쥐들, 그리고 축산농장의 수십억 마리 가축들. 그들 모두가 이제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발명. 그러나 동시에 가장 잔혹한 거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열흘이 지나자 불편한 진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동물원이 첫 번째 위기를 맞습니다. 서울대 공원에 코끼리가 한 마리 번역됩니다. 여기는 너무 좁아요. 고향이 그리워요. 매일 같은 풍경만 봐요. 이 영상은 조회수 5천만을 돌파합니다. 전 세계 동물원에서 비슷한 영상이 쏟아집니다. 수족관의 돌고래는 더 충격적입니다. 왜 매일 똑같은 쇼를 해야 해요? 넓은 바다에서 수영하고 싶어요. 돌고래 쇼 관람객이 80% 감소합니다. 동물원, 수족관에 대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됩니다. 폐쇄 청원이 시작됩니다. 실험실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약회사 연구실에서 일하던 직원이 내부 영상을 유출합니다. 실험용 쥐들의 번역된 목소리. 아파요. 제발 그만해주세요. 왜 우리만 이런 일을 당해요? 한 달 만에 전 세계에서 동물 실험 반대 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제약 산업의 근간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 달 후 진짜 폭풍이 몰려옵니다. 누군가 축산 농장에 몰래 잠입해 영상을 찍습니다. 수만 마리의 닭이 빼곡히 들어찬 케이지. 그들의 목소리가 번역됩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햇빛을 본 적이 없어요. 왜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여기 갇혀요? 영상은 3일 만에 조회수 10억을 돌파합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집니다. 도축장 영상은 더 참혹합니다. 도살 직전 소들의 번역된 목소리. 무서워요. 살려주세요. 엄마. 이 단어 하나가 인류의 심장을 관통합니다. 엄마. 3달 만에 채식주의자 비율이 급증합니다. 기존 4%에서 15%로. 육류 소비량이 전년 대비 30% 감소합니다. 축산업계는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맥도날드, KFC 등 패스트푸드 체인의 주가가 40% 폭락합니다. 전 세계 축산업 종사자 수억 명의 생계가 위협받습니다. 6개월 후 세상은 두 진영으로 갈라집니다. 한쪽에서는 동물 해방 운동이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동물에게도 인간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유럽의회에서는 동물인격권 법안이 발의됩니다. 반대편에서는 격렬한 저항이 일어납니다. 축산업 종사자들, 농촌 지역 주민들, 전통 문화를 지키려는 세력, 동물이 말한다고 해서 인간과 같은 건 아니다. 수천 년간 해온 일을 왜 멈춰야 하나? 사회적 갈등이 극심해집니다. 채식주의자와 육식주의자 사이의 충돌이 폭력 사태로 번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법적 혼란도 시작됩니다. 동물의 말, 이 법적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가? 동물 학대 사건에서 피해자인 동물이
증언할 수 있는가? 한 살인 사건에서 현장에 있던 개의 증언이 결정적 단서가 됩니다. 그 사람이 주인을 밀었어요. 하지만 법원은 이를 증거로 인정할지 고민에 빠집니다. 동물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가? 인류는 답을 찾지 못합니다. 3년이 흐릅니다. 세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유럽연합은 공장식 축산을 전면 금지합니다. 육류 가격은 5배로 치솟습니다. 고기는 이제 부유층만 먹을 수 있는 사치품이 됩니다. 대체육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전 세계 식품 시장의 40%를 대체육과 배양육이 차지합니다. 축산업은 급격히 쇠퇴합니다. 동물원은 대부분 폐쇄되거나 자연 서식지 체험센터로 전환됩니다. 수족관의 돌고래들은 바다로 돌아갑니다. 반려동물과의 관계도 변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반려동물의 진짜 감정을 알게 됩니다. 외로움, 지루함, 불만. 왜 하루 종일 혼자 두고 가요? 이 집이 싫어요. 반려동물 포기율이 역설적으로 증가합니다. 동물의 속마음을 알게 된 후 그 관계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인류는 동물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항상 듣고 싶은 말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5년 후 기술은 더 진화합니다. 초기에는 반려동물과 가축에 한정되었던 번역이 이제 야생동물까지 확장됩니다. 숲속의 새, 바다의 고래, 아프리카 초원의 사자, 지구상 모든 동물의 목소리가 번역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류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합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벌목이 진행되는 현장. 나무 위 원숭이들의 비명이 번역됩니다. 집이 사라지고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해요? 아기들이 떨어지고 있어요. 바다에서는 더 충격적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고래들의 대화가 번역됩니다. 바다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요. 먹이가 없어요. 플라스틱이 뱃속에서 아파요. 전문가들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야생동물 번역이 보편화된 후 환경운동, 참여율은 800%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류는 깊은 죄책감에 빠집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모든 행동이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고 있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면 로드킬이 발생합니다. 집을 지으면 누군가의 서식지가 파괴됩니다. 농사를 지으면 수많은 곤충과 작은 동물이 죽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새로운 정신질환을 정의합니다. 동물 공감 증후군. 동물의 고통을 너무 많이 들은 나머지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는 상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이 이 증상을 호소합니다. 이제 되돌아갈 방법은 없습니다. 한 번 들은 목소리는 지울 수 없습니다. 10년이 흐릅니다. 인류의 세계관은 근본적으로 변했습니다. 수천 년간 인간은 지구의 지배자라고 믿어왔습니다. 동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자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물 번역 AI는 그 믿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동물들도 감정이 있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를 그리워하고 미래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에게도 각자의 문화와 전통이 있었습니다. 고래는 노래를 세대에서 세대로 전승했고 코끼리는 죽은 가족을 애도했습니다. 실제로 지구 프로젝트의 연구에 따르면 코끼리와 마모셋 원숭이는 서로에게 고유한 이름을 붙인다고 합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개별적 존재였던 겁니다. 유엔은 지구 생명체 권리 선언을 채택합니다. 동물도 고통받지 않을 권리, 자연 서식지에서 살 권리가 있다고 선언합니다. 80개국이 서명합니다. 하지만 경제적 혼란은 극심합니다. 전 세계 축산업 붕괴로 3억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저소득층은 단백질 섭취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대체육 기술이 발전했지만 모든 사람에게 공급되기에는 부족합니다. 종교계에서도 논쟁이 벌어집니다. 동물에게도 영혼이 있는가?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수천 년간 유지되어 온 인간 중심적 세계관이 흔들립니다. 인류는 질문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 목소리를 듣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듣지 말았어야 했던 걸까요? 동물 번역 AI가 등장한 지 10년. 인류는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압니다. 매일 아침 먹는 계란 뒤에 어떤 목소리가 있는지, 가죽 가방 하나에 얼마나 많은 비명이 담겨 있는지, 숲을 밀어내고 지은 아파트가 누구의 집을 빼앗은 것인지. 어떤 이들은 이것을 진보라고 부릅니다. 인류가 드디어 다른 생명체의 고통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동물 학대는 급격히 감소했고 환경보호의식은 전례 없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이것을 재앙이라고 부릅니다. 인류는 더 이상 순수하게 자연을 즐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숲을 산책할 때마다 들려오는 동물들의 하소연, 바닷가에서 들려오는 물고기들의 비명, 일상의 모든 순간이 죄책감으로 물들었습니다. 기술은 우리에게 진실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이 우리를 자유롭게 했는지 아니면 영원히 가두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반려동물이 있다면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그 눈동자 속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사랑한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참아 듣기 힘든 불만일까요? 우리는 아직 동물의 말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기술이 오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Earth Species 프로젝트의 창립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규모가 갖춰지면 동물 언어 번역은 필연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수천 년간 인류는 동물의 침묵 속에서 편안함을 누렸습니다. 그들이 말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축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동물과 대화하고 싶다. 그것은 인류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꿈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